앓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임숙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이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는 피부 트러블로 인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을 환절기에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적 변화로 인해 피부의 재생력이 감소하고 더욱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피부에 있어서 생명력을 줄이고 노화가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방치하면 안 되는 피부 상태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가을 환절기에 피부가 유독 간지러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피부의 건조증 및 피부염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체 중에서 찬 기운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부위, 바로 피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을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얼굴과 몸에 건조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이 있죠. 이런 건조함이 유발하는 질환, 피부 건조증과 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임숙희 원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네,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은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몸속의 70% 이상이 물이라 할 수 있고 신체 세포의 활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의 역할은 신체 내부 장기뿐만 아니라 피부 세포 전층에서도 진행됩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할 때 진행되는 우리 몸의 노화를 육안으로 또 감각적으로 가장 잘 느끼게 되는 곳이 피부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어떤 경우에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간다,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걸까요? 우선 몸속의 수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경우인데요. 마시는 물의 양이 적은 경우, 또 알코올 등에 의해 빠르게 배설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타 당뇨와 같은 질병이나 이뇨작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체 중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피부로 오는 혈액량이 줄어 피부의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건조하게 됩니다. 둘째, 피부 표면에서는 늘 일정량의 수분이 증발되는데요. 신체 내외의 여러 조건의 변화로 이러한 수분 증발이 과도하게 되면 피부는 당연히 건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이나 에어컨 등에 노출되지 않는 한 상대적으로 수분 증발이 적습니다만 요즘과 같이 환절기 때는 실내에서도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럼 생길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다양한 재생 기능을 상실하고 급속히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름이 생기고 피부톤이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이상 면역 반응으로 인해 예민하게 되죠.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화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피부가 가려운 증상은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선생님? 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온습도 변화나 가벼운 마찰 등에도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가려움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상된 피부 보호막으로 인해 2차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가려움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려움은 건조함이 질병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간지러울 뿐인데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건조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건조증이란 통상 피부의 수분이 정상의 10% 이하로 부족하면 건조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 피부의 보호 재생 능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습진이나 2차 감염증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피부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주름이나 탄력 저하, 검버섯 등의 노화 현상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건조함은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피부 건조증 대수롭게 생각하고 좀 방치하기보다는 다른 질환으로 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초기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부 건조증 주로 어떤 부위에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피부 건조증은 주로 종아리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와 팔에서 시작되며 점차 옆구리, 마찰이 심한 골반이나 허리 주위 등 온몸으로 증상이 번지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볍게는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려우며 때로는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피부 건조증이 진행되면 미세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표피에 균열이 생기는, 즉 피부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때론 몸을 펴는 등의 자세를 취할 때 마치 살이 트는 것처럼 쏘는 통증을 느낄 정도로 가렵고 따가운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급성 단계에서는 진무름이나 2차 감염으로 농화되는 경우가 있고, 만성 단계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칙칙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심지어 가려움이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유독 환절기에 좀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을철 환절기에 건조증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습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 피부에서는 더위를 느끼고 땀이 나더라도 주변 공기의 습도가 급 낮아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부 속의 수분을 환경에 많이 뺏기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변의 습도가 낮아지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습 인자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건조함을 느끼고 또 각질도 유독 더 눈에 부각되기 쉽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증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두드러진 증상이 바로 각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조해지면 아무래도 각질이 더욱 부각이 되잖아요. 이런 각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건조해지면 각질이 느껴지거나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생각을 먼저 합니다. 때타올이나 스크럽, 모공 브러쉬 등으로 각질을 열심히 제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피부 보호막인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피부의 트러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환절기만 되면 유독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각질 제거를 강조하거나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가 많아지는 것도 잘못된 습관을 유도하는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각질 제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런저런 화장품을 쓰면서 보습에도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안 될까요? 보습제는 건조 피부를 완화시키는 데 당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환절기에는 보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화장품을 여러 단계 또는 다양한 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각질 관리의 시작은 물리적인 제거보다는 피부 안팎의 보습을 강화시켜주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입니다. 네. 특별히 건조함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샤워나 이런 목욕을 좀 자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촉촉하게 물로.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는 오히려 샤워 횟수를 줄이도록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2, 3일 간격의 샤워를 권하지만 직업이나 습관상 매일 해야 하는 경우 보습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저작 세정제를 사용해서 가볍고 짧은 시간 동안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물만 이용하는 세안이나 샤워법을 권해드립니다. 피부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부에서 자연히 만들어지는 천연 피부 보습 인자를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가려움이 느껴지신다면 물 샤워만 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샤워나 목욕을 너무 자주 하는 거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샤워나 세안을 할 때 물의 온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거나 목욕하는 것은 피부의 보습 인자를 과도히 녹여내어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 또는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헹굼 또한 과도히 찬물보다는 그저 시원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너무 뜨거운 물, 또 과도하게 찬 물은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혹시 샤워할 때 때타월, 각질 제거제 이런 거 안 좋겠네요, 선생님. 때타올이나 각질 제거는 적극적으로 피하시길 권합니다. 네. 목욕 시 때타올로 피부를 문지르거나 세안 시
부적절한 각질 제거를 하는 경우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안과 샤워 직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세안 및 목욕 후에는 가능한 바로 3분 이내 로션 등의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 번에 듬뿍 바르기보다는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켜 가면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방법들 좀 추천을 해주시죠? 몸에 밀착되는 합성 섬유의 착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착되고 마찰이 많은 옷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속은 역시 피부를 너무 조이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화학섬유나 염색이 진한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우류나 침구 세탁 시에 세제 성분을 충분히 헹구도록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피부에 건조함이 느껴졌을 때 보습제도 잘 바르고 수분 섭취도 잘 했는데도 이 건조하고 가려운 증상이 계속된다면 피부염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이 일단 피부염의 시작을 알려주는 한 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보습 습관을 지키는데도 가려움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피부염으로 인해 자연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료를 통해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아 피부염을 중단시키고 피부 회복력을 올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피부 건조증이 생활 습관 등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피부염으로 발전이 됐다면 이제 피부과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요. 먼저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환절기 가을철에는 건조함이 영향을 주는 건성습진이라는 질환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건성습진으로는 아토피나 화폐상습진 등이 있는데 이들 질환들이 건조한 환경을 만나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는 화장품이나 비누류, 금속 접촉 시에 알러지가 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노인층에서는 건성습진은 특히 하지와 팔, 손등에 주로 생기는데 주로 정강이 부위에 미세한 각질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상태가 더 진행되면 특히 하지에서 오래된 도자기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균열과 유사한 병변이 나타납니다. 대개 중년 이상 연령대인 분들이 겨울철이나 건조한 계절에도 여전히 세정력이 강한 비누로 자주 목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피부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쓸까요? 피부염의 정도에 따라 바르고 먹는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여러 가지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적절한 가이드 안에 단기간 사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건조 피부염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상된 피부 보호막을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는 다양한 메디컬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민감한 피부의 재생을 돕는 피부 천연 보습 인자와 피부 장벽, 지질 성분들이 함유된 전문 보습제 등을 연령과 피부 배경을 참고하여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진행되고 만성화된 경우는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체 제제로 면역조절제라는 연고를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를 근데 받으면서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알러지나 습진이 있는 피부는 원인과 관계없이 2차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극을 최대한 피하도록 해주시고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피부 본연의 재생력이 잘 발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약을 덜 사용하고 증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좋은 피부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발병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피부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몸의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컨디션저와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할 때는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술, 담배 등은 피부의 회복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촉촉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식이요법 있다면 좀 권해주시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자.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과 동시에 신선한 제철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대표 식품으로는 연어가 잘 알려져 있고 토란도 좋습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은 각종 버섯 위에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염분이 강하게 들어있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음식, 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들은 탈수를 유발하여 피부의 건조함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나 여드름 등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자체가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특히 가려움이 심할 때는 적극적으로 삼가하시도록 권합니다. 정리하자면 환절기에는 고염분 음식, 카페인이 강하게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을 피하시고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근데 사실 피부 건조증, 피부염, 그 발생 원인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건조함이 시작되는 시기, 오늘 알려드린 생활수칙, 예방법 잘 지키시면서 피부 건강도 건강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임숙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